신축 아파트, 미등기 아파트는 소유자가 참석해서 계약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면 모두 참석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공급계약서 원본과 확장 유상 옵션 계약서, 소유자 신분증과 그리고 도장, 통장 사본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리인 참석 시 소유자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대리 위임장, 만약 외국에 있다면 영사관 위임장을 첨부해서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대리인 참석 시 필요 서류는 공급계약서 원본과 확장, 유상 옵션 계약서, 소유자 신분증, 인감도장, 그리고 소유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소유자 명의 통장 사본,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가 되는 곳 한강부동산 임단호입니다. 어느덧 2022년의 마지막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12월 21일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취득세 완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한 연기, 단기 양도세율 완화, 폐지했던 아파트 민간 임대 등록 등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내년에는 조금씩 살아나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신축 아파트, 미등기 아파트 전월세 계약 시 소유자가 참석했을 때와 대리인이 참석했을 때의 다른 점과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인 새아파트 입주 진행 순서와 전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과 연결되는 부분이고 같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은 화면 상단 우측을 클릭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흑석동 입주 아파트인 흑석 3구역 흑석 리버파크 자이는 2023년 2월 말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흑석 자이의 전월세를 구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고 한강부동산으로 연락 주시면 안전하게 계약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흑석동 소식을 보다 더 빠르게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볼 내용은 새아파트 전월세 계약 시 소유자 참석하게 되면 필요 서류를 알아볼게요. 첫 번째, 공급계약서 원본이 되겠고요. 두 번째, 확장 유상 옵션 계약서, 세 번째 소유자 신분증, 그리고 네 번째 소유자 도장, 다섯 번째 소유자 명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새 아파트는 등기가 없는 상태에서의 계약이므로 대부분 소유자가 직접 참석해서 계약을 진행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 공동 명의로 되어 있으면 공동 명의자 모두 참석하게 되는데요. 공급계약서 원본과 소유자 신분증을 통해 소유자를 확인하게 됩니다. 추가사항이 있다면 건설사 또는 조합원이면 조합의 진정한 소유자인지 확인을 하고 계약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공급계약서를 한번 살펴볼까요? 흑석 리버파크 자이 공급계약서이고요. 여기에는 조합원인지 일반 분양인지 기록이 됩니다. 해당 평형과 그리고 타입, 해당 동, 해당 호수가 기록이 되고요. 공급대금 납부일까지 등등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급계약서 하단으로 내려오면 매도인 값은 조합이 되고요. 그리고 시공사 GS건설이 됩니다. 매수인이 바로 공급받는 계약자가 되겠는데요. 바로 매수인이 아파트를 공급받는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공급계약서 가장 마지막 장을 보시면 권리 의무 승계 내역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전매 제한이 없는 곳은 전매가 가능하므로 소유자가 바뀌면 바로 여기에 기록이 되는데요. 승계 내역서에
다른 명의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독 명의로 처음 계약을 했지만 공동 명의로 바꾸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권리 의무 승계 내역서를 확인하시고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직접 참여해도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요. 소유자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은 대리인이 참석했을 때 필요 서류를 다시 살펴볼게요. 1번, 2번, 5번은 소유자 참석했을 때와 같은 서류입니다. 자, 3번 소유자 신분증과 인감도장, 그리고 4번 소유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6번 대리인 신분증과 도장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되겠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대리인이 발급받으시면 안 되고 소유자가 직접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도장도 일반 도장이 아닌 인감도장이 필요한 것은 인감증명서에 등록되어 있는 도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위임장의 이름은 타이핑된 글자가 아닌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을 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위임장 서식을 한번 살펴볼까요? 위임인 인적사항은 소유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기록하시면 되고, 수임인은 대리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죠. 임대할 아파트의 소재지를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여기 부분인데요. 위임인은 타이핑된 글자가 아닌 직접 서명, 도장 또는 사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하지만 요즘은 소유자가 외국에 계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럴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는 발급받지 않아도 되지만 영사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영사관 위임장은 해당 나라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전에 보았던 위임장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고, 추가적인 내용은 영사관 인증 문구와 발행 날짜, 그리고 영사관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외국은 한국과 다르게 영사관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아주 먼 경우가 많아, 자, 위임장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자, 별이 5개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바로 부동산 표시, 임대할 아파트 주소인데요. 대리권에 대한 내용은 꼼꼼하게 적었는데 간혹 가장 중요한 부동산 표시, 임대할 아파트 주소를 빠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반드시 임대할 아파트 소재지를 써야 합니다. 자, 위임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부동산 전세, 월세 계약 진행에 관한 일체의 행위, 가로 열고 구체적인 내용 들어갑니다. 잔금 수령, 질권 설정, 채권 양도 통지서 수령, 전화 녹취 등 통지 관련 일체의 행위 및 권한 위임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단어가 복잡하고 어렵죠. 위의 내용은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에 필요한 문구입니다. 은행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대부분 포함되는 내용이 많아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구인데요. 은행에 따라 문구가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은행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위임장을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않는다면 필요 없는 문구지만 영사관을 한 번 더 가야 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임장에 기록되어 있는 수임인, 즉 대리인은 대리인의 신분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유자와 영상통화까지 한다면 더욱더 좋겠죠?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신축 아파트, 미등기 아파트는 소유자가 참석해서 계약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면 모두 참석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공급계약서 원본과 확장 유상 옵션 계약서, 소유자 신분증과 그리고 도장, 통장 사본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리인 참석 시 소유자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대리 위임장, 만약 외국에 있다면 영사관 위임장을 첨부해서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대리인 참석 시 필요 서류는 공급계약서 원본과 확장, 유상 옵션 계약서, 소유자 신분증, 인감도장, 그리고 소유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소유자 명의 통장 사본,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네, 흑석자이의 전월세를 찾으시면 언제든지 한강부동산으로 연락주시고 등기가 없어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아 계약이 부담된다면 그 또한 한강부동산으로 연락주세요. 고객님에게 딱 맞는 조건의 집을 소개해드리고 안전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